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방부등식 활용해서 이제 그 접선을 좀 이용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잠깐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접선 이용하는 거. 52번 문제입니다. 52번. 우리가 이 52번을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16.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자,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위로 볼록한 이치함수. 대칭축은 0입니다. 자, 그러면 두 실근 만나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 요 상태구나. 아, 이래야만 두 개가 나오는구나. 한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접한다라는 걸 접하려면은 TT 집어넣어서 똑같고 미분해서 TT 집어넣어서 똑같아야 되는데 미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미적분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차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양변의 x를 곱해서 일단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분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텐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싹 다 이항시켜서 빼남수의 도함수 인수분해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x제곱 빼기 ax 플러스 16은 0.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걸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는 그쵸?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0,16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극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권장사항은 어떤 거라고요? 1차의 계수에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6은 ax를 만들어서 얘는 확정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6이면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네.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자. 그렇죠? 이러면은 두 점 만나는 걸로 a 값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한번 풀어봐봐요. 여유될 때 나중에 이걸로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만 해볼게요. 문제 원문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FT 빼기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82번은 맞아요. 은으로 해도 되는데 접선 EX축이다. 맞아. 오케이. 이게 좀 될까? 신났다. 아이고, 신나. 아까 정리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다 줬어. 알았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좀 이용하자라는 건데,
52번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대로 본다 하면은 x분의 16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로 따지면 저렇게밖에 안 되지. 그래서 x분의 16은 유리함수가 되겠고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잖아요. 대칭축 x, y축.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야 되는데 저러면은 접하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두 점이니까 만나면서 기울기 똑같다. 근데 x분의 16은 우리가 미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에게는 공식 연결해서 분수꼴이 없어지게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부등식 문제가 원칙상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이항해서 미분해가지고 극점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문제. 그래서 0,16이니까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2식은 나오는 게 되겠지. 근데 저 풀이보다 2번 풀이를 더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1차의 개수에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가자. 그래서 2번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걸로 푸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 풀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 푼 친구들은 54번으로 가볼게요. 푼 친구들은 자, 경찰대 문제라고 돼 있기는 한데 경찰대 문제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54번. 자, 이거는 문제 좀 읽어봤다예요. 자, 경찰대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54번 문제가 이전에 공고학년도 평가 문제인가 아마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거 지우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더 깔끔해서. 이게 더 깔끔해서. 그래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54번 꼭 풀어야 됩니다. 화이팅! 풀고 가자. 풀고 가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니지, 이거 원점 지나간 직선인데. 그치. 그러면 딱 두 점 만나지. 기울기가 음수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기울기가 0도 하나인데 양수도 하나 나오다가 딱 접할 때 두 개. 기울기가 접할 때보다 더 커지면 3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는 접한다라는 것 때문에 접점을 잡아야 되죠. TT 집어서 똑같다. 그리고 미분에서 TT 집어서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0,0에서 접점을 T, T제곱 플러스 16이면은 평균 변화율이 T점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먼저 풀어도 되고요. 알고 있지? 오케이. 우리 받았구나. 우리 있지. 아니네. 이게 있네. 줄까? 있어? 오케이. 자, 행운.
하는데? 오케이, 힌트 좀 줄게. 자,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0,0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점을 요거라고 적으면은 뭐 TT 집어넣어서 똑같다, 미분해서 TT 집어넣어서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평균 변화율이 그렇죠.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렇죠. 자, 이거 되게 잘 써야 됩니다. 접선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씩 계산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t 세제곱이 16, t 세제곱이 8이니까 t 값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 되니까 얘는 12. 아, a 값은 지금 1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4번은 문제를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문제를. 자,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아우, 둘 다 접합니다. 그렇죠. 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둘 다 접하는 상태. y축은 여기 있긴 하겠죠. 0에서 극대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지점에서 fx가 작거나 같다. f'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예요. 와, 이거 항상 성립한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 좌변으로 넘겨서 문제 풀고 싶어지는데 문제는 1차항에서 미지수가 껴있어요. 그렇죠? 아, x계수에 f't란 미지수가 있구나. 그냥 이대로 가자라는 거야. 아예 접선 쪽으로 가자라는 거야. 접선 쪽으로. 그래서 얘는 y는 fx 그래프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fx에서 t, ft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자, 그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만 딴 데는 상관이 없다고요. 딴 데는 상관없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접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T점이 여기 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때 접선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노란 구간 안에서 흰 거보다 핑크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렇죠? 얘는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t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t를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점점 더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점으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요런 점. 이렇게 나오겠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안 된다는 얘기.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내려가네. 그쵸? 내려가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쵸? 여기가 끝이라고요. 접선이 1,빵보다 위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1,빵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흰색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겠죠. 자, 1분만 있다가 한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화이팅. 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후딱선을 다시 해줄게. 응? 풀 수 있어? 아, 풀 수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바로 풀어야 돼. 오케이.
t 값이 딱 0일 때는 접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구간 안에서 4차보다 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t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1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t가 어느 순간 접선이 1,빵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t 값이 걔보다 더 커지면은 안 되지. 한마디로 1,0에서 그 접선 내 접점이 지금 t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괜찮을 것 같아. 꼭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뒤로 미루면 그런 게 계속 쌓여요.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끊는 거가 나중에 상담이 싫어합니다. 화이팅? 화장실 아까 갔다 왔잖아. 알았어. 다 풀었어요. 너무 쉬웠나? 따봉, 맞아. G는 그냥 후딱 넘어갈 거야. 이렇게. 잘했네? 아이고, 미안. 키 좀 길지? 그러니까 이게 t에서 근 접선이 1,0 지나갈 때가 t의 최대죠. 그러면은 t,ft랑 1,0의 접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t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그쵸? 곡선 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 방정식 할 때. 괜찮을까?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좀 헷갈린 거 있을까? 여기는 약간 좀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요. 잘했네. 16분이고? 그러면은 얘는 얼마 되나? 16분에 39죠. 그러면은 교점 좌표를 구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교점을 뭐 알파 같은 걸로 잡아 놓는다면 얘는 0부터 알파까지 직선에서 곡선 뺀 거. 그럼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이죠. 거기서 ax제곱 뺀 거 적분해주면 그게 지금 16분의 39가 나온다. 그럼 미지수는 a 알파 두 개지? 근데 알파 대입하면은 그렇죠. 그럼 미지수 두 개 12개가 되기 때문에 연립하면은 답이 나와. 좀 지저분합니다. 알았어. 고생했어. 잘했어. 가. 안녕. 잘 가. 잘 맞았어. 오케이. 응? 그치. 그치. T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긋고 1,0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 근데 나는 그거 잘 안 쓴다 그랬지? 그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방금 전에도 쓴 거지? 그래서 t,ft랑 1,0 사이에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괜찮을까?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레벨 4로 나와 있기는 한데 계산해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어떻게? 요 점의 좌표를 t, ft 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해서 1,0에서의 1,0과 t, ft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t점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끝나요. 물론 t인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1,0 대입해도 똑같은 식 나오긴 합니다. 직관력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직관력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ft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어디 갔냐? t-1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ft. 자, 그럼 f't면은 도함수가 마일 0, 1 요거잖아요. 뭐 굳이 식 미분할 필요 없죠.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최고적인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t-1 하나 약분해주고 왜 어차피 0 안 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t-1 또 약분하고 t 플러스 1 또 약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t 플러스 1 하나 남아요. 여긴 4 남고 여긴 t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t 플러스 1은 4t니까 접점 좌표는 3분의 1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계산이 돌고 돌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 뭐라고요? 몰라. 다항함수가 나와 있어. 다항함수도 뭐든 상관없다고. 이거 미조건 선택자들은 미조건에서도 계속 써도 된다고요. 자, 뭐냐면은 A, B에서 접한다. 거기서 접선 구할 때는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A, B 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 번 해가자고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A, B 대입해서 정리하는 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똑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한다. 수식적인 능력은 강화되는데 그래프적인 능력이 강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적인 능력도 같이 플러스 돼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어렵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걸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온다고요. 딱 뭐야 접선이네 그냥 눈치 딱 친다고요. 오케이. 이해돼요? 알았어. 꼭 연습해야 됩니다. 꼭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쉽구만. 미안. 자, 그래서 이 54번까지 정리해봤어요. 54번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개념적인 거 한 번만 좀 설명하고 문제는 간단하게 풀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뭐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가 아예 못 나와요. 나오질 못해요. 고난이도 문제가. 자, 전체적인 맞다. 요거 안 했다. 7번 안 했다. 요거 안 했다. 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약간 좀 요런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fx가 gx보다 커났다. 이거랑 fx1이 gx2보다 커났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둘의 차이점. 얘는 뭐냐면 똑같은 x에서요. 똑같은 x. 그래서 똑같은 x에서 f가 g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x1이 특정 숫자라도 x2는 다 돼요. x1, x2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요.
자,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 맞아요. 맞죠? 왜 맞아요? 똑같은 x에서만 f가 g보다 더 크면 돼요. 똑같은 x에서만 f가 g보다 더 크면 됩니다. 얘는 아쉽지만 안 돼요. 만약에 x1이 여기서 잡혔다. 그러면 요게 fx1이야. 그럼 x2는 막 잡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x2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는 요게 gx2야. 와, 그럼 fx1이 gx2보다 작잖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예 이렇게 나와서 fg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x에서 함수값이 더 큰 거 뿐만 아니라 애초에 f가 가질 수 있는 값, 최소값, 그죠? 그 최소값보다 얘의 최대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는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크거나 나타나야 되고요. 얘는 뺀함수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나타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1반하고 2반하고 수학 실력을 비교하려고 해요. 얘는 우리 반 1번이 너네 반 1번보다 잘해. 우리 반 2번이 너네 반 2번보다 잘해. 우리 반 3번이 너네 반 4번보다 잘해. 막 30번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부터 30번까지 다 넣어도 우리 반이 너네 반보다 잘해요. 얘는 괜찮죠? 똑같은 번호에서만 더 잘하는 거야. 똑같은 번호. 근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 반 꼴찌가 너네 반 1등보다 잘해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번호 안에서만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번호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 반 꼴찌가 얘네 반 1등보다 잘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거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 오케이? 자, 이건 다음 시간 테스트에다 넣을게요. 자, 다음 거 하나 있어요. 교평소에는 없어가지고 이게 내신형 스타일이라서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잘. 내신형 스타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커났다. 이걸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를 한 번만 가봅시다.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용어정의 관련된 거에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서 나온 건 전부 2차원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왕복 운동만, 앞뒤 운동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까지 일직선 대로가 뚫려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열심히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와서 집에 다시 들렀다가 다시 또 학교를 간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건 그래프로서 의미가 큰가요? 별로 없죠. 왜냐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의 움직임은 시각에 관해서 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위치를 잡아줘요. 시각에 관해서 잡아줍니다. 시각에 관해서. 그러면은 딱 출발하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거를 우리가 그 시각축, 그렇죠? t는 시각축, x는 위치축, 이걸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위치, 여기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위치축입니다. 실제로 집이 만약에 원점에 있다. 학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가는 이런 움직임인데, 그걸 시각에 대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무슨 500m까지 갔다. 학교가 1000m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속도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속도는?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이거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될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x.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학교까지 가는데 5분 동안 학교를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2분 만에 미친 듯이 뛰어오고 가방 들고 3분 만에 학교를 미친 듯이 갔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봅시다. 0분부터 5분까지. 자, 평균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5분 움직인 거 중에 500m 갔으니까 100m per 분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죠? 자, 뭐가 자꾸 날아다니지? 저런. 자, 그러면 5분부터 7분까지 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2분 동안 가죠. 2분 동안 가는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뺍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00m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0m per 분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0분부터 10분까지라고 한다면 10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니까 1000m만 가죠? 100m per 분. 왔다 갔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위치 차이만 생각해 주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얘가 나타낸 건 뭐예요? 그냥 딱 기울기죠? 기울기.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씌워볼게요. 델타 t가 빵으로 갈게. 자, 그러면 극한을 취하면 얘는 시각이 미소하게 변할 때 위치가 미소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데 속도는 앞에 순간자가 그냥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순간 속도예요. 이걸 V라고 그냥 치네요. 그죠? V라고. 그래서 얘 그냥 위치 미분한 거네. 그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 미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는 시각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낸다면 속도는 한번 미분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속도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게 플레임이에요. 위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게 속도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도 길이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의 약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야. 다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오케이?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좀 제외할게요.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용어 정의도 뭐예요? 평균 가속도는 정의가 약속 자체가 뭐예요? 시각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걸 보는 상태지 않냐?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구나. 그래서 극한 똑같이 극한 씌워주면은 dv dt 그쵸?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속도도 미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거. 자, 다시 한번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2단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적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죠? 부정적분하면 가속도,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고, 속도도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이때 부정적분이냐 정적분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부정적분이면 속도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와요. 자, 근데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본다면 속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알기는 해야 돼요. 속력의 정의가 뭐예요? 평균 속력.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입니다. 거리의 변화량. 근데 거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요.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동거리.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나는 거리함수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거리함수라는 걸. 자, 거리함수는 나밖에 안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기 바랍니다. 자, 거리함수를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출발부터 누적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0분부터 출발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는 도중이면은 위치랑 이동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근데 만약에 가방 갖고 오려고 집에 다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위치는 다시 0에 가까워지겠지만 이동거리는 그대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가네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 요게 거리 함수예요. 괜찮죠? 누적된 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 함수는 그쵸? 3차 함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함수는 전부 대부분 다 위치 함수나 속도 함수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거리 함수는 어때요? 다항 함수로 못 나타내진 않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 잘라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쁘게 나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쁘게 나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조잡한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주는 일은 없어요. 거리 함수를 주는 일은. 자, 그러면은 그 속력이라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나온 거잖아요. 시각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극한을 씌워서 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ds dt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속력이라고 부른다. 순간 속력이에요. 그죠? 순간 속력. 자, 그래서 속력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거리를 미분한 걸로 봐줘야 되겠네. 그죠? 거리를 미분한 걸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순간 변화를 놓고 보잖아요. 자, 얘처럼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볼게요. 그러면은 속도, 지금 기울기예요. 자, 속도랑 속력이 어때요? 똑같죠?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속도 속력이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죠?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자, 근데 만약에 얘처럼 뒤로 가는 상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속도는 음수잖아요.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속력은 양수지. 속력은 음수가 못 나오는구나. 왜? 이동거리잖아요. 이동거리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랑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뭐야?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는 거.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그래서 속력을 절대값 V로 표현하게 됩니다. 원래 이거 미분이지만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속도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렇죠? 속도의 크기. 양수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주어졌다면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넓이 단원의 이동거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적분의 활용. 그렇죠? 다 넓이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값. 얘는 넓이. 자, 그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또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큰 계보. 이 계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계보만. 오케이? 이건 미적분 선택자들까지도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잘 잤어? 잘 잤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속도가 속도. 자, 이쪽으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많이 풀기에는 좀 힘들고요. 자, 속도의 부호가 곧 운동 방향이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미안해.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79번. 우와, 확 넘어가야지. 79번. 자, 나머지는 천천히 풀면서 숙제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계산 너무 지저분하지?
F는 이렇게 못나타나네요. 왜냐면 이거 구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알파를 근으로 잡으면은 0부터 알파까지는 이 참수 적분하고 알파부터 2까지는 또 직선 넓이 구해야 되니까 얘가 더 편해 보여요. 끔찍하지. 계산해줄까? 네. 알았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a 알파 세제곱 빼기 3분의 1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그렇죠? 요게 지금 16분의 39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3은 a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a를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다 곱해주면은 a 알파 세제곱이 얘죠.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되겠네. 9분의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16분의 39다. 그러면은 a를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그죠? 이거랑 이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6분의 39는 딱. 그러면 얘는, 오잉. 똑같이 나왔나? 16 알파 제곱 빼기 16 세배 4팔 96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39는 딱. 그러면은 3, 3, 93 아마 8, 9, 72 안 되는데?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네. 그러면 숫자가 더 굉장해지네. 이렇게 갈 거겠나? 이걸 가지고 A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3.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걸 근의 공식 가지고 해서 푸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굉장한데? 16 알파 제곱 빼 16의 9. 그러면 4, 3, 12의 제곱 144 2배 알파 플러스 39 곱하기 9는 딱. 그러면은 4, 3, 13, 27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52 안되네. 288이네. 안되네. 음, 8, 2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마이너스 216에다가 마이너스 26
8, 2로 가면 안 되는데. 모기. 안 되겠어. 닫아야겠어. 모기가 자꾸 습격을 해와. 잠깐만. 자, 기본 문제 진짜 많이 풀어 와줄게요. 기본 문제. 모기가 계속 난리치고 있어. 모기가. 기본 문제를 꼭 풀어 와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풀었나?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지금 한 문제만 딱 풀어서 좀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몇 개 넣어 놓을게요. 좋다. 그쵸? 자, 요거는 자, 여기 지금 60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공이 있어요. 반지름이 0.5m예요. 자, 높이가 지금 21m인 상태입니다. 자, 이게 딱 땅에 닿았을 때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죠? 이게 속도가 되겠네. 마이너스 10t가 되겠네요. 그렇죠?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이 몇 초인지만 알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이 쭉 떨어지다가 언제 부딪혀요? 바닥이랑 부딪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딱 요 지점에서 얘랑 접하면서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죠? 직각. 자, 그럼 얘가 60이니까 여기가 지금 30도구나. 그렇죠? 그럼 이 높이만 구해주면 되죠. 높이. 이제 높이가 얼마일 때? 근데 요게 지금 0.5니까 1대 루트 3대 2죠. 1m. 높이가 1일 때. 그렇죠? 높이가 1인 순간. 그래서 5t제곱이 20. t제곱이 4. 2초일 때요. 딱 떨어뜨린 지 2초 만에 꽝 하고 부딪히니까 그 순간 속도를 구해달라. 그럼 이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m/s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후다다다다닥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 풀어갖고 올게요. 월요일까지. 근데 원래 안 돼. 그렇죠? 레벨 4는 우리 수업 때 한 거 위주로만 가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4는 지금 레벨 5는 가지 마요.